카지노 장기 휴장으로 올해 강원랜드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폐광지역 개발 기금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폐광지역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환경 악화로 도내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강릉에도 해양경찰서를 신설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건의했지만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수를 여러 차례 방류하다 적발된 강릉의 음식 폐기물 퇴비화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또 내려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영업 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에 폐광 지역에 지원할 돈도 없을 것으로 보여 해당 시군의 우려가 큽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 때문에 지난 2월 23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이 벌써 140일이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아 상당수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가 저렇게 붙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니죠. 사람 자체가 드문가 보죠. 그렇죠. 이 왕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강원랜드 직원의 60% 넘는 2,500명도 몇 달째 휴업 상태이어서 상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휴장이 오래 지속되면서 폐광 지역 전체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랜드의 예상 매출 손실액은 5천억 원, 지난해 총 매출의 3분의 1입니다. 개장 이후 처음으로 영업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매출 손실액이 한 5,5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주에 카지노 일반 영업장을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경영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순이익금 25%로 매년 전국의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도 올해는 발생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기금으로 대규모 현안 사업을 추진해온 폐광지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폐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고요. 또한 그 지역 주민들도 삶에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폐광 지역과 도내 정치권은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폐특법이 개정돼야 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었죠. 올해 상반기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여전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고시합니다. 인상률은 대개 1%대입니다. 원비를 마구 올려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사립유치원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신설돼 올해 처음 종합감사를 받은 한 유치원입니다. 2018년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활동 외에 방과 후 특성화 활동을 3개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로부터 12만 원을 따로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별도의 통장까지 만들어 졸업 앨범비와 졸업 여행비로 9만 1천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결국 교육부에서 고시한 인상 상한율을 초과해 원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 이런 사실을 숨겼고 정보 공시도 거짓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5,4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초과해서 징수를 한다거나 허위로 공시를 해갖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비 동결 조치를 그러니까 지원비 동결 조치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없어 행정실장으로 앉은 유치원 설립자. 자신에게 각종 수당 명목으로 매월 240만 원, 3년간 7,9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서 제외시켰고 연말 정산도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단은 올해 상반기 19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해 41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감사에 들어가자 시설 사용료와 개인 차량 주유비 등 2억 9천만 원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나머지 1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추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환경 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내 실업급여 신청자는 2,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4명보다 21.5%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도 305억 6천여만 원으로 37.4% 늘어나면서 5월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서비스업 비중이 큰 속초가 48%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해 양양 46%, 원주 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최근 강릉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설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제가 많아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대영 강릉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의 이유는 해상 치안 수요 증가와 어민들의 불편 해소입니다. 해안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해양 레저 동호인도 늘면서 해상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는데 수산 관련 민원 처리를 하려면 해양경찰서가 있는 동해와 속초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해양 관광이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 강릉시도 해양 경찰서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모아서 이 건의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보냈는데 해양경찰서 신설이 실제 추진되려면 거쳐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해양경찰서 신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해상 치안 수요 현황 등을 따져봐야 하고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끌어내야 합니다. 인력 재배치나 충원, 전용부두 건설 등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양경찰서 신설까지 10년이 걸린 경북 울진이나 해양경찰서 신설이 추진됐다가 중단된 울릉도 등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3곳의 해양경찰서를 보유한 곳은 섬이 많은 전남이 유일합니다. 현재 경남 사천에서도 해양경찰서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와 속초 해경 내부에서는 강릉 해양경찰서 신설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시간이 빨라지고 거리 두기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혼잡이 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학교 3개가 몰려있는 거리입니다. 인접 고등학교 학생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진입로가 빽빽합니다. 학교 직원이 나서 차량 하나를 빼고 나서야 스쿨버스가 커브를 돌고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에서 스쿨버스와 마주친 차량은 뒤로 후진하기 바쁩니다. 인근 도로는 마트 주차 차량까지 더해져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들이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다 보니까 남의 차선으로 이동을 해서 돌아야 되는 형편이 생겨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다며 30분 전부터 미리 와서 기다리는 차량도 있고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주차 차량 사이로 쏟아져 나오면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뛰어서 건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갑자기 가다가 끼익 하고 멈출 때도 있고. 그래서 빵빵거려요. 차 사이로 지나다니고 애들이. 코로나19로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전학년이 같은 시간에 하교하는 데다 대중교통 타기도 꺼리다 보니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학교 측은 정문 진입로가 좁아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이유로 운동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이른바 스쿨존으로 이 같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주민신고제 시행 2주 만에 원주에서만 56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구간의 불법 주차는 자연스레 없어지겠지만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 또 다른 혼잡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로 부모가 태워주는 자가용 통학이 증가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6일 보도해드린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의 폐수로 보이는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의 70배가 넘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오전 어두운 색의 탁한 액체가 배수관에 빠져나와 개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비료로 만드는 강릉의 한 공장에서 흘러내려온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시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 분석기관에 이를 보냈습니다. 시료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기준치의 70배에 달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약 30배나 높았습니다. 총 질소와 부유물질도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업체는 지난 인터뷰에서 인위적으로 폐수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후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뭐 중간 같은 묻은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같이 내려간대요. 물하고. 하지만 강릉시는 이 같은 검출 수치라면 인위적인 폐수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긋고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2019년 1회 이제 위반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2차가 적용이 돼서 조업정지 30일에 과태료 600만 원이 이제 부과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3차례 적발됐지만 1년 안에 적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업장 폐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업 정지 기간에는 다른 시도의 처리업체로 음식물 폐기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법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계류시켰던 강원도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6개월가량 앞당겨집니다. 이럴 경우 강원도 고교 1학년 12,765명이 103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해 펜션 화재 사고 이후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미신고 숙박업소 100여 곳이 자진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 167곳 가운데 영업신고와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40곳이며 105곳은 자진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 22곳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업용 건축물의 고의 상습 건축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4배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조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양양국제공항에 양양에서 부산, 양양에서 김포 노선이 취항합니다. 제주항공은 1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양양공항과 김해공항을 매일 오가는 부정기편을 왕복 운항합니다. 플라이 강원도 휴가철을 맞아 양양 김포 노선을 취항해 17일부터 매주 금토일 주 3회 운항하며 수도권 서핑객을 겨냥한 에어서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양양공항에는 플라이 강원이 정기편인 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고 티웨이 항공이 연말까지 부산 광주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티웨이 항공의 광주 노선은 평균 41%, 부산 노선은 평균 61%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전면 취소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 운영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히고 이미 각급 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반납 예산은 강원도 학생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내년도 체험학습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동해 지역 해수욕장과 무릉계곡 물놀이 시설이 개장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대책이 강화됩니다. 동해시는 망상과 추암 해수욕장에 출입 제한선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단일화해 이용객 발열 체크와 손목 밴드 착용,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릉계곡 물놀이 시설인 오선여탕은 출입대장 작성과 입장 이용 인원 제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며 음식물 섭취 자제 지침에 따라 편의점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강릉시가 숙박시설 안내정보 시스템에 지역 내 숙박업소 요금을 게시하는 등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내 숙박시설 647곳의 숙박요금을 안내정보 시스템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유선 조사를 통해 요금 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경포나 해변가 일대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등 430곳에는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미인폭포 개발 공사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삼척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42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탐방시설과 특화체험시설, 광장 등을 미인폭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인폭포와 협곡을 조망하는 유리전망대와 유리잔도를 설치해 탐방객들이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릉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급수시설 개선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강릉시가 18억 원을 들여 옥계면 천남리와 남양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급배수관로 수도공급 시설 설치 사업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